회사에 다닌다는 거는 돈을 받으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래 일을 하면서 놀아야 꿀맛이니까 자꾸 딴짓하고 싶고, 좋은 거는 좋은 직원들을 락인할 수 있고, 고용에 대한 계약 방식이나 그 보상 체계 시스템, 시대는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계속 갈 거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는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재택이라는 거를 사실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재택 비슷한 형태 근무를 하게 돼서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한번 준비한, 오늘 일정 중에 한번 끼워놓고 토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오늘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공개 수업이 있대요. 공개 수업이 있어서 아침에 이제 원래는 출근을 이 친구 학교 보내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다가 오고 하면 보통 왕복 이제 2시간 걸리고 점심까지 포함해 3시간 정도. 근데 오늘은 이제 아이 학교가 저희 집 바로 옆이고 또 회사는 저희 집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일을 좀 보다가 아이 학교에 가서 또 그 공개 수업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근처에서 미팅을 하고,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마침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제가 재택을 좀 경험하게 됐잖아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2-3번 정도 그럴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 내지 이제 리모트라고 요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근무를 어쨌든 제가 또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그렇지만 또 직원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잘하고 있는지 진단도 하고, 개선할 것들을 찾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저도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재택 비슷하게 일을 해보니 이런 것 같더라. 사장으로서의 마인드는 이렇고, 그리고 직원으로서의 마인드는 이렇고,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저희 회사가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뭐랄까 재택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직군의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좀 생생한 이야기로 내용을 꾸며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전용 데스크 업무를 보는 곳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아니, 약간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더니 이게 그것 때문에 카메라에 줄이 생겼나 해서 갈아입긴 했는데, 여러분, 원래 사장은 재택이 없습니다. 재택 맨날 일해야죠. 재택이 어딨어요. 외근도 많고 출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 공무원이니까 휴가가 있지만, 대표는 사실상 휴가나 이런 재택 같은 거, 복지나 출근에 대한 어떤 근무 형태 옵션 이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재택을 저희가 이제 시행한 게 팬데믹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전일 재택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고 회사들이 다시 이제 재택이라는 제도를 좀 해소하고 근무하는 쪽으로 많이 변환이 됐는데, 저희도 이걸 하이브리드로 좀 병행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 어떤 진단과 리뷰와 그다음에 개선점들, 그리고 장점들, 이런 것들을 쭉 취합을 해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 또 되게 좋은 점들, 장려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제가 그 양쪽의 입장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 이 재택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효율성이나 이제 장점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리고 좀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관리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저는 우선 되게 만족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일단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고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저희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복지라기보다는 이거는 또 다른 근무 형태고,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고, 이걸 옵션으로 해서 직원들이 알아서 선택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화수 목 중 하루를 본인이 이제 특정 일에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서 몰입해서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시스템화했다. 그렇게 이제 아이스 크리에이티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재택이 되게 착 붙는 데도 있고, 재택이라는 게 좀 어떤 부정적이거나 또 단점이 많은 회사들도 있긴 하거든요. 가령 많이 모여서 디자인 회의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되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출근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좀 좋고, 저희 회사는 요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한 60%는 디지털로 거의 이제 소화할 수 있고 어떤 효율에 의해서 결과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업무 성격인데, 그래도 한 30, 40%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의 역량이 중요하고, 팀의 역량을 끌어내는 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언어적인 어떤 근무, 서로 애티튜드라든지 소통, 눈빛, 몸짓, 제스처,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감정들이 실제로 만나서 얼굴을 봤을 때 더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순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부분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회의도 하고, 또 그냥 앉아서 일할 때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 저쪽에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전 해보니까 이랬던데, 여기서 생기는 되게 오가닉한 커뮤니케이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직원으로서 갤럭시 어떤 사원이 돼서 직원 빙의로 재택을 하고 즐겨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어제 이제 제가 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하루 스케줄을 짜는 그 마인드셋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은 이제 막 씻고 메이크업도 하고 출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출근 준비를 최소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음악 틀어놓고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면 빠르면 30분이고 길면 1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1시간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이동 시간도 여러분들 도어 투 도어로는 빨라야 30분이고 보통 1시간씩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해서 토탈 3시간. 3시간이 일단 세이브 되는 거고, 또 하나 숨은 시간, 점심시간. 이게 보통은 이제 어디 가서 뭐 먹을까 찾는 수고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또 걸어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또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바람 쐬고 산책하면 그것도 1시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이 일단 버는 거예요.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이 4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눈을 뜨자마자 너무 이제 기분 좋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저는 저녁에 맥주 같은 거 자주 마시니까 아침에 이제 책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 주문할 거, 뭐 식품 주문할 거 이런 것도 아침에 보고, 그리고 뭐 못 봤던 컨텐츠들도 좀 몰아서 보고 이런데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루틴하게 있다고 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을 배운다거나 좀 진짜 멀리 한번 산책을 갔다 온다거나 아침 일찍 등산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조금은 더 비중이 있거나 뎁스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오전이나 오후에 넣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점에서는 본인의 스케줄을 하루 정도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자기에 최적화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이 아닌 날 넣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에서 정말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원칙이 되게 중요하겠다. 원칙은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랑 약속한 근무 시간, 저희도 슬랙으로 보통 커뮤니케이션 하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딱 이제 아이콘
본인의 상태를 바꿔서 지금부터 데스크 업무를 시작합니다 라고 알리고,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업무를 다 쳐내는. 그래서 만약에 뭐 메일 업무 오전에 다 쳐내고 오후에는 카톡과 유선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줌 미팅 같은 걸로 또 관리를 하는 자기만의 어떤 업무 스케줄에 대한 원칙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밥을 먹고 중간에 휴식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어떻게 지킬 거야 라는 또 그런 휴식에 대한 원칙도 되게 필요하고, 또 집이지만 퇴근 시간도 정해놓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깜깜해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일하다 시계 봤는데 저녁 7시고 뭐야 9시고 이러면 또 삶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이제 스케줄을 딱딱딱 정해놓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근무를 하는데 이제 본인의 어떤 자세나 태도, 컨디션들에 대한 원칙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나는 집이지만 좀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고 싶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2-3시간은 난 노트북을 들고 근처에 카페 가서 또 조금 더 이렇게 환기시키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본인한테 최적화된 그런 좀 맞춤형 그것들을 또 원칙에 끼워 넣고 관리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엄청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최적화된 환경을 내가 다 만들 수 있죠.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본인의 통제력을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하면 사실 재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행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도 윈, 그리고 그런 개인 직원들의 개인의 어떤 근무 환경도 윈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도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모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도덕성, 그리고 이제 어뷰징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제 약간 남용하게 되는 거, 선을 조금씩 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조금은 엄격해져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본인 스스로 계속 그런 기준들이 낮아지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신경 쓰게 돼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되면 결국은 그런 불안감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자꾸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혹시 신뢰를 못 받는 건 아니야? 그냥 똑같은 피드백이나 뭐 동료들의 반응이 있는데도 스스로가 내가 혹시 좀 대충 하는 것들이 티가 나나? 뭐 이런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관점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가장 안 좋은 거고, 이게 회사랑도 어쨌든 신뢰가 쌓이지 않게 되면 점점 더 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인지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금 더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놀고 싶죠. 원래 일을 하면서 놀아야 꿀맛이니까 자꾸 딴짓하고 싶고 놀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자기만의 원칙과 회사랑 정한 그런 규율들, 룰들, 이게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을 얼마나 이제 회사랑 잘 하느냐가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이런 인사이트는 좀 생겼어요. 뭐냐면 우선은 고민은 이런 거예요. 스타트업은 속도도 중요하고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대면을 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 교정하고 그랬구나 라고 이제 서로 합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대면이 아니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전달하는데 실제로 비언어적인 소통이 차지한 범위가 되게 크더라고요. 비중이 되게 커서, 그래서 팀워크를 중시하는 이런 스타트업에서 개개인의 역량으로 좀 너무 기울어져 가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주 3일 이상은 그래도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툭툭툭툭 커뮤니케이션 빨리 하면서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로 좀 상세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그냥 8시간 뭐 주 40일,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물리적인 것들로만 평가를 계속 해왔는데 점점 더 효율 중심으로 갈 것 같고 결과로 얘기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왜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막 겸업도 금지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엔잡러라고 해서 회사가 그런 것도 허용을 많이 하는데 시너지라는 게 또 생기거든요. 달란트가 많아질수록 회사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본인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각할 수 있는 뷰가 넓어지면 회사에서 되게 좋은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결과 중심적, 효율적으로 제시하고 회사가 확인하고 검증하고 실제로 결과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고용에 대한 계약 방식이나 그 보상 체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주 40시간 일했으니까 연봉 얼마 랑은 다른 형태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프리랜서랑은 또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그 회사가 좀 컨트롤하려는 제도, 보상, 체계, 뭐 계약 방식 이런 것들도 분명히 더 진화할 것이다. 결국은 시대는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모럴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근태 관리라는 게 그래도 좀 쉬워요. 출근 시간도 명확하게 뭐 표시를 할 수 있고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의 근무 태도가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떤 전문 조직에서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간헐적이지만 그런 재택을 하게 되면 절대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직원들의 문화적인 수준 그게 이제 직업 정신 같은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 부정적인 이슈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직원들의 수준이 올라갔다.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정도면 그 문화와 회사의 어떤 룰, 규칙,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뭐 도덕성이라든지 뭐 범법까지는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어떤 룰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잘 활용하고 있구나. 모두들 이걸 좋아하다 보니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 알아서 되게 건강한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도 관리하고 있구나. 네. 일단 저는 저희 회사를 그렇게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서 또 좋은 거는 좋은 직원들을 락인할 수 있고 또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데 좋은 근무 환경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만드는 비즈니스라는 게 있는 업이다 보니 좋은 사람들 영입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장점 중에 하나다라는 점에서 저는 가능하면 계속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전에 저희 Q&A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아이스는 언제 뭐 직원 뽑나요? 공채 같은 거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좋은 인재를 언제든지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은 어쩌다 재택을 하게 돼서 직원으로도 빙의해보고 또 사장으로서 제가 느끼는 소감을 솔직하게 좀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100명, 1000명, 10,000명 되면 좋겠다.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